자, 캡틴,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너무 큰 하락세를 보여서 많은 승객분들이 지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간 시장을 탄탄하게 이끌어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배신을 때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밤사이 미국의 GDP 관련된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오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급의 이탈이 있다 보니 대형주 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짙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뒷받침해주고 막아줄 수급이 지금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인정 캐스터도 잘 얘기를 해줬지만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섹터를 보면 어제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협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죠. 어제 네이버 거래대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는데 어제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1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참고를 해서 또 거기 상대편에 있는 카카오와의 비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승리할 수 있는 전략 함께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드려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하실 때 자주 활용하시는 바로 네이버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장에서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한국의 대표적 코인 마켓인 업비트로 유명한 두나무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편입설에 대해서요. 협력은 맞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는 공시가 나왔지만 열기가 정말 강합니다. 이게 추세 사이클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또 이렇게 이슈가 네이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카카오는 어떨지도 같이 궁금해요. 예전 같았으면 네이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카카오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제장에서는 일단 안 빠지고 버텼지만 오늘은 급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관련해서 말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 투성이인데 질문 드려볼게요. 캡틴,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한 종목을 담아야 한다면 어떤 쪽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은 네이버 쪽이 강하긴 한데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두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판단은 승객 여러분들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나무와 함께라는 내용이 첫 번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나무와 함께 한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또 한번 소개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제와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페이 결제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일단은 간편 결제 시장에서 국내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가 지금 두나무와 포괄적인 지분 교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 지분 교환이라는 거는 둘이서 지분을 맞바꾼 다음에 일단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사실 이 그림대로 간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거래대금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래대금이 쏠렸을 때 그 매수의 주체가 기관이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지나서 3분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이버 웹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웹툰과 콘텐츠
그리고 커머스 쪽의 실적 개선이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AI로 약간 쇼핑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러한 그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정책 기대감인 측면이 상당히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정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하정우라는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원래 배우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AI 수석께서 나오시죠. 그래서 그분이 네이버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네이버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AI를 한국의 자랑으로 이끌어 보겠다라는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봉장에 서 있는 게 네이버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AI 그리고 챗GPT 같은 그러한 그 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GPU의 개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GPU의 대부분을 네이버 쪽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당연히 제가 활용하는 활주로 차트겠죠. 그래서 활주로 차트를 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주로 기준선을 뚱뚱이 양봉을 포함하면서 뚫고 올라가면 걔는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쭉 나오다가 여기서 뚱뚱한 나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뚱뚱한 양봉, 바로 어제 이러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줬는데 여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향후는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카카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정말 자세히 짚어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곰돌이 카카오가 세 단장을 했죠. 정말 깨끗이 씻고 세 단장을 했는데 일단은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편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15년 만의 개편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썼을 때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SNS의 대부가 계시거든요. 이하영 MC. 네. 카카오톡 이거 개편된 거 업데이트 해보셨나요? 저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반응이 어때요? 네, 일단 저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SNS의 대부들이 일단은 원래 카카오톡이 메신저 역할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라든가 좀 젊은 분들은 일단은 카카오가 아닌 인스타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잡고자 했던 의도가 보이는 그러한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봤을 때 쇼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스타처럼 이렇게 뭔가 피드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카카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러한 대대적인 혁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얘가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AI 에이전트가 탑재가 되는데 얘가 챗 GPT,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AI 에이전트의 이름이 카나나라는 이름인데요. 까나리 아닙니다. 카나나라는 이름인데 얘가 이제 10월부터 탑재가 되면 정말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그 수익 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매수 포인트를 준다라기보다는 일단 3분기, 4분기 이후의 실적을 기대하고 좀 향후에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의 활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시면 카카오의 활주로 차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도 활주로 차트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때 나왔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올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 한 발 약간 뒤처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는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개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프 카카오 25라는 그런 행사가 발표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얘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얘를 기대하고 올랐는데 걔가 별로였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정말 궁금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이어서 가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관련 이슈, 법제화를 위한 논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성, 저희 투자자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쪽 영역은요, 뉴스가 나올 때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진전이 나왔을 때마다 저희가 그때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만한 괜찮은 테마일지요. 앞서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사 편입설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봤는데 그럼 시장에서 더 시너지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가 돼요. 캡틴 어떤 관점 가져가 볼까요? 네, 이화영 MC가 지금 공부를 정말 많이 하더니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란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어차피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이게 안정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안정적이다. 뭔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애들은 가격이 뭐 몇백 배 움직이고 몇천 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코인이 가치가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필요한 이유는 코인 시장 자체에 진입하기 위한 뭔가 대체 화폐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로 산다거나 달러로 산다거나 뭔가 코인을 그런 식으로 환전해서 사다 보면 그 환전 수수료도 다 다르고 교환 비율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서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한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테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서클이 있는데 일단 USDT, USC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테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패깅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깅이라는 말은 고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1테더를 주면 1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밖에 없죠? 환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코인 거래를 하려면 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정책상으로 봤을 때 디지털 달러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달러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국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불신이 일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고자 US 달러로서의 대체 자산으로서 디지털 달러를 부흥시키고자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제도가 없으면은 발행하고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코인을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국가적으로 이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뭘 정했냐면 자, 너네가 발행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코인을 발행하면 얘 100달러만큼을 미국 국채를 사야 돼. 그러면 최근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사이가 나빠져서 국채를 팔아 제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팔아 제끼는 국채를 얘네가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국채 수요를 늘릴 수도 있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이 미는 정책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송금할 때 편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한테 한화로 월급을 주면 사장님 나빠요. 테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원화는 송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장님 테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오면 은행에서 송금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송금도 편하고 계좌가 없어도 됩니다. 전자지갑만 있어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용과 호랑이가 누굽니까? 용은 네이버 파이낸셜이겠죠? 호랑이는 누굽니까? 두나무예요. 얘는 결제의 강자입니다. 결제 시장의 1위고요. 얘는 코인 시장의 1위예요. 그러면 얘네가 합쳐졌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이버 쇼핑을 할 때 코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쇼핑 금액을 거래소로 보내서 바로 코인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한 것들, 그리고 송금까지 바로 할 수 있고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편리한 부분이 갖춰지다 보니까 은행과 증권사를 뛰어넘는 슈퍼 금융 플랫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얘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다날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날아갈 것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활주로 공략 포인트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결제 시스템을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놓은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스테이블 시장에 대한 그런 공략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점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캡틴의 설명 이렇게 들으면서 주식 투자 레벨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뿌듯하기도 하네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기에 기분 좋은 선물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승객분들을 위해서 캡틴이 기내 기념품 같은 특별한 종목을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캡틴, 승객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기념품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네, 제가 기념품을 따끈따끈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아까 다나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엄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서 기념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일단은 이 봉이 생기고 나서 뒤에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화영 MC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땐 관련된 종목 내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하나쯤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성민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핵심 종목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만 켜서 이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해 보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게 저희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투자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비행을 책임질 저는 서성민 기장입니다.